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지금 딥다이브 들어가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주셨고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들썩이고 있는 또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반가운 종목들도 눈에 많이 띄실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주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뒤에 중국 국기가 보이는데요. 네, 중국의 한알령 드디어 5월에는 빗장이 풀릴까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국에도 별로 득이 된 게 이게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중국에 가지를 않았죠. 워낙에 외국 기업들을 많이 차별했기 때문에 자국에도 어떻게 보면 뭐 족쇄가 된 부메랑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경제 회복에 지금 시급한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풀고 있고 그 시점이 한 5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엔터 4사가 지금 다시 신고가 찍고 있고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신고가 찍었고요. 반면에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가격 조정받고 있는 면세점이라든가 화장품까지 함께 좀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떼거지로 다 같이 움직이는 집단 플레이가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중국의 한알령이 만약 해제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그것 때문에 위축됐었던 그런 이제 업종, 섹터들이 이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뭐 단독 보도로 일단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양회 이후에 중국의 이제 민간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을 시작으로 한알령이 뭐 해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뭐 전망 그런 기사가 나왔다라는 게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 지금 뭐 그러니까 한국산 제품에 대한 아니면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단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엔터나 아니면 미디어 관련 쪽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한알령이 공식적으로는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지금 뭐 국내 이제 K 컨텐츠에 대한 중국 유입을 상당 부분 제한을 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제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이돌 앨범이나 아니면 OTT의 불법 시청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계속 좀 지출을 했었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진출이 이제 본격화된다라 공식적인 진출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이제 엔터사나 아니면 미디어사들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의 엔터 산업 규모가 한 2,500조 정도 된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그 정도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뭐 국내 관련된 업체들이 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정 부분의 매출 상승 효과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드 배치 이후에 지금 8년 동안의 교류가 조금 끊긴 상태잖아요. 무려 피해액이 추산해 보면 한 22조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뭐 시장만 풀어준다면 저희는 너무 땡큐인 시장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미중 갈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국들을 포섭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그 부분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중국 내에 뭐 내수부양이라는 측면이다라기보다는 현재 미중 간의 분쟁 관계가 이제 좀 격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약한 고리들을 중심으로 좀 더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군을 확보하겠다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아쉬운 부분을 들어줌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좀 더 중국의 우호적인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가 같이 깔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추억의 종목들을 좀 되새기면서 보게 되는데 한알령이 풀릴 거다 이런 설이 많이 돌았었다가 그게 또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래서 아마 투자의 쓴맛도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이번에 우원시장에 다녀가면서 멘트 조금 있었는데 지금 단독 보도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설이지 않겠습니까? 5월에 풀릴 거라는 게 이게 만약에 불발이 됐을 경우에 시장의 반응도 한번 조금 여쭤보고 싶고요. 그동안 저희 교류가 잘 안 되는 동안에 지금 로컬 화장품들의 경쟁력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자국의 어떤 컨텐츠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빗장을 푸는 거다. 이런 좀 분석도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게 한알령의 해제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또 득이 있게 될지 이런 거를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좀 이게 개방이 된다라는 100% 확신이 있다고 했을 땐 그래도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처럼 국내에서 다양한 메이커를 갖고 있으면서도 중국의 매출이 큰 비중들의 이제 종목들 실적 향상이 좀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실적 개선 폭은 한 20에서 30% 정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긍정적인 뷰랑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 전망과 대응은 좀 달라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과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금융 쪽에 이제 입문했던 게 2016년이고, 이제 이 증권 시장에 대해서 관심 가졌던 게 2017년인데, 그때 굵은 이슈가 두 가지였죠. 브렉시트하고 한알령이 딱 체결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입문한 아무것도 모르는 하루 강아지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시기가 기억이 나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한알령이랑 단어는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단독 속보를 이제 대표님께서 언급을 주셨지만 그 키워드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보통은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우리나라랑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이야기는 나눠볼 의향이 있다. 항상 이렇게 딱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한알령 뉴스가 나왔길래 또 우리가 알던 그런 상황에서 한알령인가? 그랬으면 이제 앵커님께서 보통 물어보시면은 이번에 한알령 뉴스가 나왔는데 한알령 해제 가능성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보통 25%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 키워드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이더라고요. 일단은 양회 이후에 우리나라에 방한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는 이 문화 개발을 전면적으로 문화를 개발할 것을 계획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한 40%까지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런 한알령 뉴스가 나오면은 사실은 몇 종목만 그냥 단기적으로 슈팅 나왔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밀리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빙을 걸지 말지는 이제 3월 초에 좀 결정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양이 끝나고 이제 뭐 누군가 오겠죠. 누군가 중국에서 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 좀 먼저 절반 정도 매도하고 결과에 따라서 남은 절반을 들고 갈지 아니면 전량 매도할지 아니면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할지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한알령 해제가 됐을 때 관련된 섹터가 뭐 화장품, 엔터, 게임, 웹툰, 그다음에 영화, 여행, 뭐 면세점, 항공, 해운까지도 다양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좀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상한가에 있거나 플러스 20% 이상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의 특징은 시가총액이 조금 작거나 아니면 적자 지속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거래소 거래 정지 위험에 대한 이걸 케어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지금 오늘 20% 30% 상한가가 종목들도 시가총액이 작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자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2월 말이 되기 전에 매매를 끊을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 시세가 나온 종목들 위주 보셔도 된다라고 판단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신 분들은 이 섹터별로 시총이 크면서도 대장급에 속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내가 이번 모멘텀으로 틀리더라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나중에 실적을 무기로 해서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어찌됐든 간에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고 대응하자라는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철벽 어떻게 보면 방어 외교에서 미소 외교로 돌아서게 될까요? 중국이. 그리고 한알령을 해제해 주는 거를 아무 조건 없이 할까? 네, 조건을 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구간에서 여러 가지를 함께 또 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고 실적이라는 거 함께 또 챙겨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다 종합해서 아마 골라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임순재 대표의 종목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신고가 종목이에요, 오늘. 네, SM 가지고 오셨고요. 손열애 팀장께서는, 대장이죠. 덩치가 큰, 네, 아모레퍼시 의미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SM을 원래 좋게 보셨던 종목 맞으시죠? 네, 한알령 전에도요. 네. 한알령 전에 뭐 얘기가 나오기 전이다. 그러면 뭐 JYP나 아니면 하이브를 보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은 SM이군요. 네, 중국은 SM을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SM 같은 경우는 이제 한알령 이전에 중국 진출이 상당히 활발했었던 그런 이제 회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에 이제 매출 기준으로 봐도 한 30%가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질 만큼 중국향 그런 이제 매출 구조가 이제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제 엔터사에 비해서 이제 중국 비중이 과거에 높았었기 때문에 다시 중국에 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이제 소속 이제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이제 중국인 멤버들이 한 명 이상씩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 진출을 할 때 뭐 중국에 있는 뭐 소비자 같은 경우도 중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그룹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뭐 관련돼서 뭐 그런 이제 관심사항이 그룹의 이제 인기와도 같이 연결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 SM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회사인 이제 키스트의 이제 매각 관련된 그런 이제 보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네. 뭐 그래서 키스트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뭐 키스트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SM이 기존의 음악 이외에 뭐 다른 뭐 배우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기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부 정리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비핵심 자산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자금이 이런 음악 부분에 좀 더 재투자가 되면서 음악 부분의 경쟁력이 지금보다 강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사실 뭐 무관세 존이다, 관세 프리 존이라 해서 엔터주 분위기가 좋았는데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거는 SM이라고 하거든요. 다만 오늘 지금 음봉이 길게 나오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신고가 찍고서는 상승 탄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공략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SM 같은 경우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쫓아산다라고 하기는 조금 이제 부담이 간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그보다는 뭐 다시 아마 이 이슈가 나온 다음에 조금 좀 주춤거릴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전 고점 수준을 이제 다 지났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13만 원대까지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차분하게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목표가 13만 원 제시가 됐네요. 화장품주의 어떤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에 팀장님. 그래서 뭐 대장, 덩치는 큰데 시세의 대장은 아모레가 아니었거든요. 네, 다시 보시는 이유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오늘 좀 단기적 수급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실적 개설된 기대감은 뭐 LG생활건강이든 아모레퍼시픽이든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줄을 세워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1대장으로 두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맥스랑 한국콜마 그다음에 아이패밀 SC나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실적 추이는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성이 다를 뿐이죠. 그러면 내가 완전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면서도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도 뭐 3년 넘게 적자를 기록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3월달은 살생부의 달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살 때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면서 3년 넘게 적자인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주주총회가 3월 말이니까 2주 전에 이제 감사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3월 13일 이후로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종목들을 다 제외했을 때, 오늘 수급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통은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뭐 아이패밀에서 CNC 인터내셔널, 뭐 APR, 이런 종목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오늘 갭 상승한 다음에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왔어요. 그럼 그 종목들은 매매 관점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매매적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4개에서 5개 정도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지만 강하게 갭상승 뜨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 실현 나오지 않으면서도 중국과의 그 문호 개방을 통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 움직임이나 수급 요인 가장 괜찮은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7% 가격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2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전략 잡아주세요. 네, 현재가부터 21선 지나가고 있는 12만 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 제가 한 11만 4천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3만 5천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양회 직전까지 흐름 보신 다음에 양회전으로 분할 매도 해보시고 양회에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추가 드리빙을 할지 아니면 나머지 절반도 정리할지 그 부분을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뭐 주가 상황 보고 양회 이후에 다시 한번 요거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전략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나눠볼 부분은 어제부터 많이 궁금하시죠? 네, 2차 전지 이제는 매수 타이밍인가? 두 분이 그다지 호의적인 입장은 아니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입장이 바뀌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관세 우려 잘 견뎌냈고요. 네, 적자 4분기 레포트 나올 때 분위기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최근에 2차 전지 ETF 쪽으로 해서 뭉칫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들도 지금 바닥을 찍고 지금 상당히
상당히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구간에서 보유자분들은 지금 고민을 안 하실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신규 타이밍 입장에서는 워낙에 되었던 또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주가는 바닥이 좀 잡힌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실적도 바닥에 잡혔을까? 네,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상대적으로 좀 탄력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2차 전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많이 좀 나와서 뭐 추가적인 악재가 뭐 얼마나 더 있겠느냐라는 그런 인식이 뭐 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실적 측면에서도 작년에 원체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올해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가장 큰 뭐 이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방 산업이 이제 전기차의 판매가 얼마만큼 회복이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 2차 전지세를 이제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지역은 이제 미국과 유럽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1월 달에 관련된 지역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소폭 증가를 하면서 그러면 올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기가스 배출 규제 강화의 이슈로 인해서 친환경 차가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전년 대비로 한 20% 정도, 그러니까 같은 동기 작년 1월 대비 한 2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12월 달 대비해서는 여전히 역성장을 했다라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작용이고요. 아직까지는 개선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일단 뭐 주가 수준 자체는 상당히 좀 낮은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올해 상가 뭐 작년 12월서부터 해서 상단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제 가격대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작년 12월 달 이후에 지금 37만 7천 원 정도가 지금 상단 가격으로 잡혀져 있는데 네. 오늘 가격이 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뚫고 나가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다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업황이 개선된다라는 것보다는 단순 수급에 따른 그런 이제 주가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가 또 저희가 다음 달에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도 떠오르시면 굉장히 가슴 아픈 추억이잖아요. 2차 전지가 굉장히 큰 타깃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위기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뭐 그게 공매도가 타격이 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가격이 잘못된 거죠. 근데 타깃이 됐을 때가 네. 너무 많이 올랐을 그렇죠. 때죠. 그러니까 네.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네. 주가는 계속 지금 방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여전히 100배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공매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높은 PER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항상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뭐 이번에 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공매도가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업황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공매도는 여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뷰가 그다지 변하지 않으신 걸로 확인이 되네요. 팀장님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분위기가 많이 띄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고수를 하실지 의견 어떻게 좀 바뀌신 부분 있는지 고수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궁금합니다. 앵커님께서는 제가 2차 전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선수 굉장히 호의적이지는 않지 않으셨어요? 저 토마토의 네. 박선열입니다. 저. 그래요? 네, 2차 전지 굉장히 좋게 보이는 사람 중 하나인데 네. 근데 이런 거죠. 투자분들의 투심을 바꿀 수 있는 뉴스가 안 나왔을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하자 그런 정도의 뉴스 수준이었고 관리. 네네. 저는 2차 전지 관리했을 때는 매매 관점으로 대응이 되시는 분들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아요. 한 12월 이전부터도 매매. 네, 네. 이제 매매 관점을 이미 상단에 좀 묶여 계신 분들 조금 기다려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내가 만약 2차 전지를 다 매도하고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했을 때는 매매 관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 가장 시세가 좋았던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사실은 이제 11월과 1월 사이에 기록했던 저점을 지지한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혼자입니다. 나머지들은 11월과 1월에 기록했던 저점을 이탈해서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매고 끊음을 잘하신 분들은
뭐 정말 재밌는 장세가 됐을 거고 매고 끊음을 못 하신 분들도 분명히 익절한 종목은 있겠지만 몇몇 종목은 물려서 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종목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현대차의 전고체 배터리 내재화 뉴스가 나오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박스권 돌파해서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들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이런 종목들이죠. 그다음 PNT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그 외에 LG 에너지 솔루션 추세 좋고 나머지 종목들도 기술적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 바닥이 확인된 종목은 확실하게 삼성 SDI 밸류 체인인 것 같습니다. 삼성 SDI 밸류 체인들은 3분기에 적자가 나왔다가 4분기 흑자가 나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분기랑 3분기 흑자 나왔다가 4분기에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LNF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4분기 적자 폭이 커졌어요. 그러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적 바닥을 확인했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올해 1분기랑 2분기를 더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삼성 SDI 밸류 체인들은 바닥을 확인한 것 같다라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두 가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어떤 배터리 기업이 국내 JR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비상장 기업과 이제 우리나라의 배터리 공장을 증설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근데 이 뉴스가 나왔을 때 2차전지 안 움직였습니다. 그다음에 토요타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합작법인으로 미국에 증설했던 공장에서 토요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한다. 이 뉴스가 정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반등을 만들어줬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는 그러면 2025년 상반기 2차전지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보느냐라는 질문 주시면은 저는 50%라고 하고 그다음에 1분기 실적 확인하고 저는 그 퍼센트를 조정할 거고 네. 지금 당장은 조금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내가 정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주가는 실적이 비례하는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손절을 죽어도 못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삼성 SDI 밸류체인 쪽으로 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아직은 매매 관점입니다.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뷰를 투자 쪽으로 바꾸실지는 그때 한번 저희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표님의 종목은 피노를 가지고 오셨고요. 네, 팀장님의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피노 큰 종목 아닌데 포인트 어떻게 보셨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피노 같은 경우는 그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재작년에 이제 대주주가 이제 CNGR의 이제 자회사인 중위 홍콩 뉴 에너지 테크라는 회사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CNGR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2차 전지 전구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LFP, 그다음에 삼원계 모두 전구체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삼원계 전구체도 글로벌 생산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가 국내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규제가 이제 각국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회를 통해서 수출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인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이 향후에 뭐 삼원계나 아니면 이 LFP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할 때 이런 전구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수혜를 입을 가능성 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LFP 배터리에 대한 관심 사항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을 다 중국 업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LFP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산 전구체를 한동안은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세계 1위 업체의 전구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향후에 그런 이제 관련된 매출도 증가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국내 전구체용 LFP용 전구체 관련된 생산 시설도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향후 LFP 시장이 커진다, 뭐 국내 업체들이 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입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구체 대표주 피노의 목표가는 얼마 잡으세요? 네, 일단 뭐 최근 들어 이제 계속 좀 주가가 계속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나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게 뭐 높은 그런 수익률을 보고 접근한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8,5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들어야겠어요. 코스모 신소재 볼까요? 네, 우선 앞에서 투자 포인트 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번 주 목요일 아침 7시 40분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공략을 했었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LNF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7시 40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투자 포인트, 전고체랑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 빼고 이제 삼성 SDI 밸류체인 중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나아 보인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도 개장 직후에 시세를 보니까 이제 삼성 SDI 밸류체인 중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봤을 때 정말 LG 에너지 솔루션의 LNF 실적 발표 보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증설에 대한 여파가 있고, 그 다음에 AMPC의 감소에 따른, 그런 적자 전환이겠지만, 오히려 보수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종목들의 실적이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훼손입니다. 20% 훼손은 굉장히 좀 나쁜 것으로 보이지만, 연간 실적조차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조차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 양극화 물질과 MLCC 이형 필름 제조 판매에 관해서는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돼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10여 선회포가 120 정도 되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현재포가 55 정도, 그 다음에 10여 선회포가 36이기 때문에 전 2차전지 중에서는 주가 수익률이 가장 낮은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주가 기술적 위치 보더라도 지금 21선과 61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인데, 오늘은 외국인 투자가들 단기차익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실적 갖춘 안정성이 있으면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 더 유입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구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잡아주시겠어요? 네, 매수는 56,000원부터 54,000원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한 52,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제가 61,000원 정도 잡고서 만약에 1분기 실적 개선된다고 했을 때는 7만원에서 8만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장이 다행히 지수가 더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공수 섹터가 완전히 바뀌었죠. 네, 중국 소비주가 초강세, 2차 전지주 드라이브 강하게 걸린 상태고요. 조선주가 대부분 반락하면서 오늘 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거기에는 대응 전략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뷰를 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거인의 시선입니다. 최병훈 전문가 만나보시죠.